2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더입니다. 더는 뒤에 명사가 오죠. 그리고 그 명사가 너랑 내가, 지금 말하는 너와 듣는 내가, 이렇게 너랑 내가 다 아는 명사를 말할 때 그 명사 앞에다가 더를 붙이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사에 관련된 말이 그 주제니까 명사 부분이 되겠죠. 명사 부분 중에서 관사인데요. 더는 관사죠. 관사는 여기 보면 명사로 만든, 명사율의 명사 옆에만 붙어 있다고 했었죠. 동사로 만든 명사나 문장으로 만든 명사는 관사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이지 않죠. 여기에서만 관사를 신경 써주면 돼요. 지난 24강에서 우리는 관사를 하나 배웠죠. 언. 이 어나 언에 관련된 관사는 단수나 복수, 그러니까 하나일 때, 셀 수 있는데 한 개일 때 어나 언을 붙여줬었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더는 그 명사가 아무 어떤 명사가 아니라 바로 그 명사, 너랑 내가 다 아는, 너랑 나랑 똑같이 딱 집을 수 있는 바로 그 명사에 더를 붙이죠. 자, 더는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오늘 그리고 43강에서 이제 43강이 아니라 34강에서 더 배울 건데, 이 일반이라고 한 거는 더 뒤에 그냥 어떤 일반적인 명사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더 뒤에 이름이라고 한 거는 더 뒤에 사람 이름이라든가 회사 이름이라든가 브랜드명이라든가 그런 어떤 고유 명사라고 하죠.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아예 지금 여기처럼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더 일반 같은 경우는 더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들어있고요. 더 뒤에 이름이라는 거, 사실 이름은 짓기 나름이죠. 장명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더도 사실 이름 앞에 붙일 거냐 말 거냐는 약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공부를 해버리면 약간 어떤 규칙 중에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저도 오늘 더 일반 명사를 오늘 배우고 조금 있다가 34강에서 더,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이름 붙이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일부러 약간 떼어놓은 건데, 그래서 오늘 더 일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와 내가 다 아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차들이 있네요. 차는 영어로 car죠. 다 카예요. 얘도 다 카인데, 이 중에서 너랑 내가 딱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그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바로 얘예요. 나도 얘라고 했고 너도 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차를 우리 둘이 너랑 나랑 말할 때 the car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the car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즉 너랑 내가 다 알게 됐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이 차라고 해서 우리 둘이 순식간에 이거를 말하는구나, the car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그림으로 보니까 맨 앞에 차, 그 차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차인 줄 알죠.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다 똑같이 인지하는, 특정할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톰이 어제 산 차라는 단어에다가 이런 좀 다양한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굴구절절히 넣어서 이렇게 좀 특정할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너랑 내가 다 알게 된 거에다가 그 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 거다. 이게 이 더의 규칙의 아주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전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더를 붙이는 규칙이겠고요.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인데, 이 세 가지 규칙, 그리고 기타 등등이 몇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세 개면 충분히 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규칙이 결국 더가 붙는 규칙이에요. 더를 붙이는 때는 언제냐면 이때, 너랑 내가 다 알 때. 그럼 그 아는 때가 언제냐? 요 세 가지. 자, 이렇게 알면 더를 붙이는 때와 규칙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볼 건데, 그냥 쭉 한번 보면 더가 붙는 규칙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그 명사의 그 더 뒤에 있는 그 명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멀리 넓게 봤을 때
지금 이 대화의 어떤 흐름, 이 상황, 배경, 이런 좀 큰 그림에서 더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거죠. 가끔씩 이제 명사, 이 더를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명사에는 더가 꼭 붙는데 더를 아예 붙여서 외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죠. 근데 그렇게 명사 약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단어와 더를 같이 보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뭐 일일이 명사를 공부할 때마다 더가 붙는지 안 붙는지 다 이렇게 막 외우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더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이 대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다 보면 분명히 이거 더가 붙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안 붙지? 이러는 상황이나 맥락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더가 막 어려워지죠. 공부한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 명사 때문에 더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짧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길고 넓게 멀리해서 맥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대화나 아니면 글 앞에 나왔었던 명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미 앞에 나왔던 명사여서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왔을 때 아까 말한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Tom bought a car yesterday. 그래서 탐이 차를 어제 샀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But the car is broken today. 그래서 여기에 the car가 있죠. 왜 더가 붙었냐면 당연히 이 차는 무슨 차예요? 요 차죠. 탐이 어제 산 차. 그러기 때문에 더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이죠. 명료하죠. 이게 다고요. 1번은 이게 다고요. 자, 2번. 이번에는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처럼 1번처럼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와 내가 그냥 알아. 어떤 명사 탁 서로가 아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상황을 설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설정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막 자려고 하는데 방에 동생이 들어와서 갑자기 뭐라고 막 했어. TV 리모컨 어디 있어? 몰라. 그리고 이제 동생이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야, 불 좀 꺼줄래? 이랬어요. 왜 불 꺼달라고 했죠? 막 잠자려고 했으니까. 나는 또 불 끄려면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막 끄고 다시 오고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동생이 들어온 김에 야, 갈 때 불 좀 꺼줘 라든가 야, 불 좀 꺼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때 처음 나온 단어예요. 이 불이라는 거. 자, 이 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이 불은 어느 불일까요? 자, 이 상황 맥락을 잘 기억하세요. 부엌불, 마루불, 베란다불, 내방불.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데 틀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자, 틀리는 사람이 없었죠. 틀리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죠? 이미 너랑 내가 그리고 이 내 동생이랑 나랑 여러분이랑 나랑이 다 똑같이 이건 줄 알죠. 이 불인 줄 알죠. 서로 다 아는 불일 때 그 불이라는 명사 앞에 더를 붙이죠. 불은 l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땐 the light라고 말을 하죠. 자, 요 the light는 불인데 우리가 다 아는 불이죠. 사실 내방불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the light of my room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21강 더 명사 of 명사하는 딱 그 형태의 긴 명사예요. 어떤 명사 뒤에 전치사 of와 이 소유주가 되는 명사가 나왔었던 그때 제가 항상 더 네모라는 패턴이 있다. 거의 대부분 여기 더가 붙는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the light 했을 때 of my room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의 대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the light of my room 이런 of로 해당되는 긴 명사에서는 앞에 더가 거의 붙게 됩니다. 물론 안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거의 붙어요. 자, 내 방불이 the light of my room이죠. 자, 그러면 원래 문장 야, 불 좀 꺼줄래를 아마도 야, 내 방 불 좀 꺼줄래?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죠? 동생한테. 그러면 야, 내 방 불 좀 꺼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Can you turn off the light of my roo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연히 지금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니까 야, 불 좀 꺼줄래? 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되죠. 즉 of my room을 생략하고 can you turn off the light? 만 해도 다 상황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없이 the light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들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너랑 내가 다 보고 있어. 경주를. 이쪽으로 막 가고 있죠. 차들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1번 첫 번째 차 1등이죠. 첫 번째 차, 두 번째 2등 차, 그리고 꼴찌 차를 한번 딱딱딱 집어 봅시다. 자, 1등 차 요거, 2등 차 요거, 꼴찌 차 요거. 틀리신 분 없죠? 틀리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1등 차라고 했을 때, 2등 차라고 했을 때, 3등 차라고 했을 때 서로 다 아는, 특정할 수 있는 딱 그 명사죠. 1등 차, 2등 차, 3등 차. 그래서 이 1등 차, 2등 차, 3등 차 앞에도 역시 꼴찌 차 앞에도 역시 더가 붙습니다. first car 앞에 the first car, the second car, the last car 이렇게요.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he first car of this race, the second car of this race, 그리고 the last car of this race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역시 of this race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위 우리가 서수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순서와 같이 나오는 명사들, 이런 car, second car, 이런 거 앞에는 항상 더가 붙는다. 그리고 이 사실 순서나 최상급이라는 거 동일한 건데요. 최상급은 뭐냐면 1등이에요. 요거. 또는 아예 꼴등.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딱 바로 그것들을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최상급에 대해서는 66강 아주 오랜 뒤죠. 아주 조금 나중에 있다가 최상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상급도 1등 아니면 꼴등이기 때문에 결국 순서죠. 그래서 이런 순서 나타내는 명사 앞에 더가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협소하게 이해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순서, 서수 앞에, 뭐 순서 앞에 더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단 이 맥락상에서 우리가 순서를 다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맥락을 다 공유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경우면 더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자, 그런 예를 몇 개만 좀 더 들어볼게요. 상황 때문에 처음 나왔지만 이미 다 무슨 명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즉 더가 붙는 명사. 여기에서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죠? 네, 이것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맞췄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죠. Korean government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런 걸 했어요. 이 뉴스 기사가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왔고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당연히 이 정부는 한국 정부겠죠. 미국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도 the government가 정부죠. 앞에 the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눈, 누구 눈인지 우리는 오해 없이 특정할 수 있죠. 누구 눈이냐면 이 사람 눈, 그렇죠? 내 눈, 뭐 톰의 눈, 제인의 눈 이게 아니라 이 나라고 했던 이 사람의 눈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eyes 앞에 the eyes 더를 붙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는 톰과 함께 극장에 갔다. 극장은 이제 시네마 아니면 theater가 될 텐데요. 뭐 거기 갔다. go to the cinema 아니면 go to the theater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톰과 내가 갈 수 있는 극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go to the cinema, the theater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극장이나 the bank, the airport, the sea 이런 것도 다 나랑 톰이 갈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더가 붙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1번, 2번 문장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지. 당연히 한국 정부겠지. 아, 당연히 이 사람 눈이겠지. 자, 근데 여기는 조금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랑 톰이 갈 수 있는 극장이 꼭 한 개인가? 우리 동네에는 CGV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극장인지 어떻게 알고 더 theater, 더 시네마 이렇게 하지? 우리 동네에는 은행 여러 개 브랜드가 다 있는데, 아니면 공항도
그럴 수가 있겠고, 뭐 바다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의심이나 어떤 궁금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4개의 문장은 우리가 한 100년쯤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이에요. 한 1900년쯤 되는 때. 자, 그 당시에 나와 톰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옛날이라서 동네도 작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뭐 많지 않아요. 끽해봤자 이제 어떤 자동차 정도? 자, 근데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극장, 그 동네에는 극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극장에 가다 라는 아예 이 표현을 go to the cinema라고 항상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극장 갔어. 이것도 은행도 그 당시에는 하나였어요. go to the bank. 공항도 뭐 그 나라에 막 하나, 아니면은 막 수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서 go to the bank, go to the airport 해도 어떤 공항인지 다 알아. 그리고 바다도 우리가 막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서 멋진 바닷가, 뭐 유명한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앞에 바다밖에 갈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서귀포에 사는 사람이 나 바다 갔다 왔어 이러면 그냥 서귀포 앞바다를 그냥 갔다 온 그런 느낌이죠. 그랬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100년 전쯤. 그렇다면 go to the cinema, bank, the airport, the sea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go to 그리고 go to the 요 표현이 아예 고정이 된 거예요. 입에 붙어버렸죠. 수거처럼. 그래서 100년 후인 지금도 이렇게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go to the bank, go to the airport, go to the sea, go to the cinema를 습관처럼 써오다 보니 지금도 그냥 그렇게 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말.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이유로 너랑 나가 다 알아. 근데 너랑 나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아는 바로 그 명사야. 그래서 더를 붙여. 이런 명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에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물리학자래요.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라는 사람. 헤르츠 많이 들어봤죠. 95.7Hz, 91.9Hz 그 라디오 주파수. 여기 보니까 이분은요 1800년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라디오파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 1800년대에는 라디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라디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뭐 전파 아니면 무선 통신 그런 용어로 라디오를 썼죠. 라디오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것도 같은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 라디오, 옛날 라디오네요. 여기를 보니까 1906년에는 미국의 어쩌고저쩌고가 발명해서 이로써 음성을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이 가능해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라디오죠. 음성 전달, 라디오에서 광고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DJ도 막 말을 하고 그런 라디오 방송. 이게 이 라디오파, 무선 통신이라는 라디오라는 단어가 1900년대 초부터는 이제 라디오 방송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디오라는 영어 단어가 2가지 뜻을 갖게 됐어요. 라디오파, 라디오 방송. 자, 근데 일반 대중에게, 너랑 나를 포함해서 일반 대중에게 더 대중적인 라디오의 뜻은 뭘까요? 당연히 라디오 방송이겠죠.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헤르츠 같은 물리학자들이 주로 쓰겠죠. 보통 대중들은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이 라디오를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라디오를 우리 더 라디오 다 아니까 그러자라고 해서 더 라디오가 라디오 방송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더를 안 쓰고 라디오라고 하면 이런 전파나 무선 통신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런 이유로 더가 붙는 단어들 몇 개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터넷 2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인터는 국제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넷은 망입니다. 테니스 코트 같은 거 다 망으로 돼 있죠. 그런 망.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해석하면 국제적인 망이다 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다 아는 이게 돼버렸죠. 훨씬 대중적이죠. 그래서 역시
the internet이 된 거고요. earth, 어떤 문학적인 단어로 land나 floor 같은 거를 뜻하는 땅이나 바닥, earth가 지금은 the earth에서 지구라는 planet, 행성이 됐죠. 훨씬 대중적인 거죠. 이거는 뭐 예술가들이나 쓰던 말. 세상에 하얀 집은 굉장히 많아요. 화이트하우스는 되게 많은데 지금 굉장히 대중적으로 다 알려진 화이트하우스가 하나 있죠. 바로 백악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대통령이 있는 그 행정부가 있는 바로 그곳. 너무나도 유명해서 매일 뉴스에 나오죠. 다 알다 보니까 더 화이트하우스가 되어버렸고요. 이 화이트하우스는 심지어 대문자로 되어 있죠. W와 H가. 이름에만 보통 이제 대문자를 쓰는데 마치 고유 명사처럼 그 건물의 그냥 이름이 화이트하우스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요런 더를 우리 이제 34강에서 조금 더 배운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거, sun. 어떤 빛을 말합니다. 따뜻한 빛. 아니면은 스타 있죠, 스타. 별. 별이 사실은 그냥 sun이에요. 하늘을, 밤하늘을 보면 다 반짝반짝이는 별들이 있죠. 다 sun입니다, 사실. sun 또는 star. 근데 대중적인 sun은 지금 매일 우리 앞에 뜨는 동전처럼 동그랗게 보이는 태양이죠. 그래서 the sun. sun과 비슷하게 문도 원래는 month라고 하는 30일, 한 달, 그 달에서 나온 단어, 문, 또는 천문학적인 어떤 전문 용어로는 planet, 그 지구 같은 플래닛을 돌아다니는 돌덩어리들을 위성이라고 하죠. 그 위성이 사실 다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문이 하나고 화성에는 문이 2개인가 더 많죠. 이런 식으로 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아는 더 문은 달을, 매일 밤에 뜨는 그 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이런 더, 이 3번 이후로 쓰는 이 더는 사실 사회적인 약속이 된 거예요. 모든 대중이 우리 그 단어, 그 뜻에 더를 붙이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더 인터넷, 더 earth라고 하지 않고 the internet, the earth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더라는 발음이 바로 뒤에 발음이 모음일 경우에 이 더가 D로 발음이 되죠. 왜냐면 그게 더 발음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인터넷보다는 the internet, 더 earth보다는 the earth가 훨씬 쑥 잘 넘어가죠, 발음이. 자, 여기까지 이제 1번, 2번, 3번 더를 붙이는 규칙을 배운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더는 지금 방금 전에 배운 1, 2, 3번의 더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제목대로 특정한 어떤 무리들 전체를 말할 때 앞에 더를 붙입니다. 예문이 2개 있습니다. 사자는 가재를 먹는다. 이건 어떤 자연의 섭리죠. 그냥 모든 사자, 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자라는 종, 그 육식 동물인 사자라는 종은 전부 다 이 가젤이라는 종, 이 초식 동물, 사슴 같은 건가요? 말 같은 사슴이죠. 사슴 종류인 이 가젤을 먹을 수 있죠. 자연의 섭리고 원칙이고. 자, 이렇게 어떤 이 전체의 종이라고 해석을 해도 다 말이 되는 문장이에요. 이 밑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타를 칠 줄 안다. 기타도 사실은 종이 많아요.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일렉트릭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근데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 사람이 일렉 기타도 뭐 칠 수 있죠. 기타를 치는 법만 처음 배우면 다 칠 수가 있으니까 나는 기타라는 악기 종류를 칠 수 있다. 연주할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봤을 때 이 기타는 모든 기타를 포함하는 그런 기타. 이런 단어에서 이 the gazelle, the guitar, the lion 이게 종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비슷하게 여기 the poor, the young, the dead, the unemployed가 있습니다. 이 poor, young, dead, unemployed는 다 형용사예요. 이런 거는 그냥 형용사고 이 ed로 끝난 형용사는 27강에서 우리 분사라고 배웠었던 뭐뭐 하게 된. 근데 이 unemployed는 어떤 실직하다, 실직하게 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이런 형용사 또는 Japanese 형용사, 일본의, Chinese 중국의, 한국의 라는 형용사
앞에 그냥 더를 붙였을 뿐이죠. 얘네들은 다 명사입니다. 명사. 형용사인데 앞에 더가 붙음으로써 명사가 됐고요. 명사의 뜻이 뭐냐면 형용사를 붙었다고 했죠. 형용사는 보통 성향, 상태, 성격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그 형용사 뜻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집단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poor는 가난한 사람들을 뭐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명사. the young, 젊은이들. the dead, 죽은 자들. unemployed, the unemployed, 실직자들. the Japanese, 일본인들. the Chinese, 중국인들. the Korean, 한국인들. 통째를 말하는 거죠.